예, 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맘서치 30번째 강의입니다. 어, 엄친수가 그 양주동 선생님과 기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글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그 매일경제 기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검색어는 매일경제 양주동 몇 어찌, 뭐 양주동 기하, 그래도 돼요. 자, 매일경제인데 개념이라는 것은 애매한 개념이다. 그쵸? 요런 기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기사는 결론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주동 선생님이 1화 그쵸? 원래는 한학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잘 하셨는데 아마 중학교 과정을 신식학교에 들어가서 그쵸? 기하 시간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증명이라는 얘기와 이제 수학에 대한 왜 그래요? 라는 그런 그 컨텐츠, 그 기사 내용을 적으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개념이 무엇인가? 그쵸? 처음에는 개념이라는 것은 애매한 개념이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언어 철학자 얘기가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컨텐츠로 가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양주동 선생님과 몇 어찌. 자, 몇 어찌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중국어로 그대로 쓰면 기하라는 뜻이에요. 기하. 기하는 도형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중국어 직역을 하면 기하는 몇 개. 그쵸? 어찌는 그러니까 몇 개란 뜻이에요. 몇 개. 즉 어찌 된 것이죠? 답이 뭐죠? 라는 거를 기하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자, 양주동 선생님의 기하학의 그런 에피소드도 배울 수 있고요. 이번 기사는 또 결론이 개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이제 개념 교육하라고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건질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 자, 몇 어찌는 중국어로 기하라는 거고 수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기하에서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기사 내용 한번 보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기하 몇 개, 몇 기 어찌하. 그쵸? 자, 둘 다 어떤 퀘스천, 질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냐? 그 다음에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쵸? 이런 문제를 어찌 풀었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중국말의 기하고요. 자, 기하를 우리말로 풀어 쓴 말입니다. 그쵸? 몇 어찌, 여기 우리말 몇 어찌가 기하. 국문학자인 고 양주동 선생의 수필 제목이기도 해요. 요 수필은 요 밑에 검색어에서 한번 링크 찾아보시라고 남겨놨으니까 양주동 선생님의 수필 몇 어찌 한번 그 수필 내용 보시고요. 자, 이 글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알만한 막곡직각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쵸? 자, 막곡직각이 같다고 증명해보라는 수학선생님 말씀에 학생 양주동은 당연한 것을 무엇 등에 증명하냐? 당연한 것을. 그쵸? 막곡직각은 여기 A, B, C, D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쵸? 자, 어떻게 막곡직각이냐면 A하고 C가 막곡직각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D가 막곡직각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양주동 선생님은 이거를 당연한 걸 왜 증명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일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쓰신 선생님은 여기 양주동 선생님 말고요. 이 기사를 쓰신 선생님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연결을 해 볼게요. 기사 내용으로. 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게 이게 왜 이렇지 하고 파기 위해서 하는 왜가 아니라 그걸 왜 해? 왜?
그러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학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지를 따져 묻는 학생에게 문을 열어주는 과목입니다. 그쵸? 하지만 모든 왜에 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why를 거듭하다 보면 두 가지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막다른 길이 있대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하나는 정의, definition이고요. 정의, justice 아닙니다. 그쵸? 그 뜻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정의는, 그쵸? 이거 긍정과 부정도, 자, 이렇게 정할 정자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썼네요. 네. 이렇게 정하다는 뜻이죠. 그쵸? justice 할 때 정의가 아니에요. 요것도 제 엄마의 수학 레시피 강의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공리입니다. axiom. 요거는 유클리드 원론에 나오는데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는 공리에 대해서는 좀 설명 안 드렸고요. 뭐 유클리드 원론의 그 역사, 그쵸? 유클리드가 한 기원전 300년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 문헌이 있느냐, 그쵸? 프래그먼트, 어떤 파피루스 파편부터 해가지고 뭐 아라비아 버전, 근데 15세기 유럽 프린티드 에디션까지 설명한 것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엄수의 유클리드 원론에 나옵니다. 자, 공리라는 건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도 밑에서 다시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의하고 공리에 다다르는 게 마지막 그 막다른 길이래요. 두 가지 막다른 길. 이 두 가지가 왜 막다른가 볼게요. 정의는 일종의 약속이므로 증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증명을 하려면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정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라고 하면은 정의부터 시작되죠. 자,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맞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 정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쵸? 그냥 정의. 나는 정삼각형은 삼각형 중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라고 정의해. 라고 해서 이거는 정삼각형이야. 자, 이름을 붙여준 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막다른 길에 있는 나머지 하나, axiom,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리는 중국 여배우 공리가 아니에요. 자, axiom이에요. 자, 정의가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과 달리 공리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냥 너무 자명한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공리라는 게 그냥 이게 common, 너무나 퍼블릭하게, 대중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공공적으로 그냥 당연한 얘기 때문에 공리라고 한다. 그쵸?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공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 평행선의 정의일 수도 있고 만나지 않는다라고는 증명을 하지 않는, 그쵸? 공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쵸? 점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직선 하나죠. 뭐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요게 직선이에요. 이런 거는 공리라고 합니다. 자, 결론은 수학의 개념으로 가는데 일단 기하학이 하나 끼어 들어온 거예요. 자, 기하학을 하면서 공리학 definition을 얘기하니까 또 유클리드 원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이게 뭐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형에 대한 무슨 그 단원이다, 뭐 곱셈 단원이다, 또 뭐 농도에 관한 거다, 그런 단원을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수학 전반적인 거에 대한 강의이니까 어머니가 상식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의와 공리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엄마의 수학 레시피 그 책에도 안 썼고 동영상 강의에도 없지요. 그러나 자, 엄친수 네이버에서, 그쵸? 유클리드 원론
자, 제가 썼으니까 엄친수의 유클리드 원론을 검색하면 여기에서는 제가 원론을 설명하면서 공리, 정의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원론은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서강계의 뭐 기하 원본 얘기할 때도 왜 이게 북 13권. 자, 원론은 13권인데 기하 원본은 왜 16권으로 되어 있냐? 그런 것도 다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서 한번 다뤘죠. 자, 일단 어머니가 아는 사실이에요. 원론은 13권, 북 13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을 통상 책 하나로 보는데 27권이라 그러죠. 그건 북 27권이에요. 27. 성경이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 1, 북 13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리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자명한 명제. 자, 유클리드의 원론을 보면 이게 엑시엄이냐, 또 정의냐, 그쵸? 또 정의는 수학 용어나 그 기호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거. 그쵸? 이게 다 정자예요. 정하다는 뜻이에요. 뜻을 정하다, 정의. 그쵸? 그 다음에 명제. 그쵸? proposition. 그쵸?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쵸? 명제. 우리 명제 얘기하는 건 P에서 Q. 그쵸? 다 참과 거짓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명제예요. 정리는 theorem, 그쵸? 정의로부터 출발한 증명을 통해 밝혀진 참인 명제예요. 자, 뭐 정삼각형은 무엇이다? 그쵸? 세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다. 자, 그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참이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리. 그쵸? 근데 정의를 보통 증명은 정의를 내리고 그쵸? 증명을 해서 참이 되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 증명을 할 때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까 평행사변형은 뭐 만나지 않는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다. 이거는 공리. 그쵸? 그냥 자명하게 참인 이치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증명은 정의에서부터 해서 참이 되면 정리가 되는 거죠. theorem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리라고 안 하시고 공준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postulate. 그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특히 공리는 일반적인 뭐 철학에서도 엑시엄이 있을 거고요. 인간 세상에서도 엑시엄은 있어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자명한 것으로 가정한 그런 명제들은 그쵸? 공준이라고 합니다. 공준. 이거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자, 어휘했던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엑시엄이 무엇이고 데피니션이 무엇이도 덤으로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서는 안 달았는데 그쵸? 일단 유클리드 원론은 책 북 13, 13권이란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공리가 5개가 있고 공준이 5개가 있고 정의 데피니션은 131개가 있고 데피니션에서 시작해서 증명을 통해서 참인 명제. 자, 이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데피니션 정의에서부터 증명을 통해서 참인 명제 참으로 판명이 되면 참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정리. theory가 되는 거예요. theorem. 자, 이치가 결정됐다. 그쵸? 이치를 결정시킨 거예요. 자명한 이치가 아닙니다. 증명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 그쵸? 정리요. 결정했다. 자, 그리고 요 기사에서는 개념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학이 왜를 묻는 학문이라면 개념은 왜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자, 우리가 개념 있게 수학을 공부하자라는 거는 자, 수학은 어떤 학문이라고요? why, 왜를 자꾸 질문하는 학문이 수학이고 그 why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념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질문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결국 개념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문제를 해체하고 분해해서 해석하여 문제 속에
속에 숨겨져 있던 개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자, 어떤 그 뭐 수학이나 사물에 대해서 Y라는 궁금증을 가지면 자, 수학에서 체계적으로 데피니션을 하고 증명을 해서 정리를까지 참여 명제임을 증명을 하는데, 그쵸? 이런 수학적인 그 절차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더라도, 그쵸? 그 Y라는 그런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절차를 잘 지킨다면은 개념 있게 수학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어차피 양주동 선생의 몇 어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덤으로 몇 가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링크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터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기하 중국 발음은 찌허입니다. 찌허라는 말 자체도 geometry. 그쵸? 지오메트리를 어찌 보면은 이건 기하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측지학이죠. 지오는 땅, 지오를 얘기하는 거, 메트리는 측정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측지학이에요. 만약에 서강계가 어떤 관료 명나라 때, 그 당시가 우리나라 1590 몇 년도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쵸? 마테오 리치 신부와 만나서 기하 원본을 마테오 리치가 라틴어로 구술을 하면 그거를 이제 한자로 적은 것인데 수학자가 아니죠. 관료이자 천주교 신자이고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 사람이에요. 서강계가. 관료를 보시면 돼요.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를 그냥 그 중국에 음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 땅을 측정한다. 그럼 찌허라고 그 음차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하가 된 거고요. 중국 발음은 찌허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에는 실제적으로 큰 뜻은 없어요. 한자 뜻은. 자, 기하학의 지오메트리 지오를 소리나는 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뜻이 없다. 뭐 아무런 뜻이 없는 것보다 그냥 중국 사람들 음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달리 영어의 지오메트리는 지오, 땅과 메트리, 측량이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한국 학생들은 수학 자체가 아니라 수학 용어 때문에 수학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용어를 잘 가르쳐 주라고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서 다뤘었죠. 자, 어쨌든 이런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는 엄마의 수학 레시피 3-4 이야기 수학, 대수학과 기하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대수학은 큰 수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알지브라. 그쵸? 알지브라에 대한 거예요. 알콰리즈미 선생님, 알지브라. 알콰리즈미. 그쵸? 이 알지브라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엄마의 수학 레시피 3-4도 보시고요. 참고로 찌허에 대해서만 계속 찌허에 대한 것은 아마 기하학과 뭐 찌허, 양주동, 몇 어찌 이런 거 찾아보시면 기사에는 맞는데 중국어에서 기가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 거 얘기해주는 분은 없어요. 자, 너 몇 살이니? 하면 여기 나이 세자잖아요. 세. 그쵸? 이거는 기. 그쵸? 몇 어찌 몇 살이니 할 때 몇이 기예요. 그래서 발음은 찌쇠. 그쵸? 제 발음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찌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찌쇠. 찌 하고 물어보는 게 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 기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음으로. 근데 중국 사람은 기세라고 쓰고 찌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찌. 그 다음에 너 이거 몇 개? 이거는 거가 개네요. 찌거 하면 찌거 그쵸? 몇 개. 요거는 이제 간체라 해서 현재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 이후에 한자를 간략하게 쓰죠. 그래서 이거는 개거예요. 개거. 그쵸? 기거. 몇 개. 기거고, 이거는 기세인데, 지쇠, 지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의 발음은 기하도 지허. 그쵸? 이건 지쇠, 지거.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찌라는 거는 how many, 그쵸? 몇이란 뜻입니다. 중국 실생활 용어도 몇 개 좀 설명드렸고요. 기 또는 중국말로 찌, 됐죠? 자, 그리고 추가 검색하실 거는 그 양주동 선생님 수필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양주동 수필 꼭 쓰세요. 수필 몇 어찌. 자, 기하에 대한 그런 수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론. 아까 원론 잠시 보여드렸지만, 그쵸? 북 13에서 액시엄은 5개로 출발하고요. 정의는 131개. 이걸 증명한 게 465개라는 거죠. 엄청난 책입니다. 증명 465개 명제. 자, 그래서 원론은 실제적으로 방대한 책이고 그 원론은 프린티드 에디션 15세기에 그쵸? 이태리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내용 중에서 기하학뿐 아니라 일부 정수에 관한 것도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고요. 그 다음 비례식이 꼭 나오죠. 그쵸?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을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엄마의 수학 레시피 4단원 말미에 4-789 이야기 수학의 그쵸 원론의 역사 이게 이제 파피루스부터 현존하던 원론에 관련된 모든 책들에 대한 역사를 설명드렸고요. 자,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 그쵸? 이게 there is no royal law to learning. 뭐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은 지오메트리였죠. There is no royal law to geometry. 그쵸?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뭐 유명한 말에 최초 오리지널 버전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엄마의 수학 레시피 4-8도 보시고요. 이 원론, 오리지널 원론이, 그쵸? 1592년대니까 16세기 말, 그 17세기의 명나라 말기에 마테오 리치와 서강계의 또 기하 원본으로까지 전달되는 거, 동양에. 자, 요런 거는 원론이 매우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주동 선생님의 수필 몇 어찌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수필의 내용이 재밌게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이고 뭐 좀 인문적이면서 상식적인 그런 terms, 워드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업 끝!